네, 그렇다면 이제 아키엠 교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아키엠 로그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으로 이제 로그인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밑에 보이시는 이 로그인 부분은요, 이제 내 정보에서 일단 로그인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내 정보에서 키라 아이디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이 하단에 부분으로 로그인도 진행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화면이 보이시게 될 텐데, 여기 상단 부분에 이제 회사명이 나오시게 될 거고, 밑에는 이제 지도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현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짚어주게 되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현장들이 있게 되다면 이제 전체 현장은 몇 개고, 건축 현장, 해체 현장, 그리고 숨겨져 있는 현장이 몇 개인지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장이 없다고 가정하고 현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현장 등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등록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공사 감리, 해체 성명 감리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감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사 감리 쪽 클릭해 주시면 되고, 해체나 성명 감리 진행해 주시는 분은 오른쪽 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사 감리 걸로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상단에 현장명, 밑에 동명칭, 그리고 하단에 이제 감리 일지 서식이라든지 체크리스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명은 일단 이제 옆에 이제 빨간 색깔 별표를 찾은 부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명부터 입력해 두겠습니다. 저는 일단 A동이라고 입력을 하였고, 이제 공간 정보를 보게 되시면 동명칭 부분에 프로젝트명 동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동 하나일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 동이 프로젝트명과 같다고 하시면 프로젝트명 동일 클릭해 주시면 그대로 이제 따라오시게 되고요. 아니다, 이제 따로 이제 동명칭 입력해야 된다 하면 직접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층 같은 경우에는 옥탑, 지상, 지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해당하는 층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초, 외벽, 지붕, 전층, 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시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프로젝트 설정 가셔가지고 없었던 부분들 다시 이제 클릭해서 새롭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감리일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양식 1,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감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양식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기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허가권자가 이제 이 지정한 양식대로 사용하여라 하면 양식 2번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1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 보시게 되면 템플릿이랑 현장으로 나뉘게 되면, 템플릿 안에는 비상주, 상주, 책임 상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시는 상주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타 현장을 선택할 시에는 이제 그 아키엠 프로젝트들 중에 사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또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면 새로 또 커스텀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현장에서 사용했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타 현장 눌러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이제 그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템플릿의 비상주로 체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동추가라고 있습니다. 여러 개 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추가 눌러주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공간정보 작성하셨던 부분 이제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시다 하면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PC 버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이랑 PC랑 이렇게 동일하게 그 현장 등록하는 방법은 같으니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까와 같이 이제 A동 현장 지금 방금 만들어 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는 이제 전경 사진, 그리고 중간에는 사진, 영상, 그리고 체크, 일지, 바로가기, 감리보고 단계별, 공사 추진, 종합보고로 이루어져 있고, 하단에는 드로보드와 포토그리드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신기능이라고 해서 사이트맵 기능이 나왔는데, 이 사이트맵 같은 경우에는 현장면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사이트맵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 현장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현장면 옆에 사이트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모바일에서 안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종합보고 부분의 다운로드 부분만 현재 모바일에서 작동을 안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 안에 개요 부분부터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맵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에 개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개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시게 되고, 이 방법 말고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현장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설정 라인 줄에 보시면 개요라고 있습니다. 이 개요 눌러주시게 되면 개요 설정 부분으로 오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사업명을 이제 다른 사업명으로 바뀌었다 하면 여기서 입력하여서 중복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번호라든지 연계명은 전화번호, 아니면 건축주나 설계자, 이 부분들은 이제 건축사님들이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나 착공일이나 사용 승인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날짜를 골라주셔야지만 이 개요 부분이 저장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요 부분들을 쭉쭉쭉 작성하시면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총괄관리 책임자 등록, 건축사부 등록, 현장 대리 등록, 공종별 시공 관리자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들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으신데, 건축사부나 이제 공종별 시공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추가를 해주시 서명 등록이 따로 안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지나 체크리스트 부분 작성하실 때 건축사무나 공정부 시공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사인을 받아두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관리 책임자나 현장 대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성명, 참여기간, 그리고 이 전자서명 부분에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 부분에 도장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하단에 도장 업로드 버튼 클릭해 주셔가지고 도장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밑에 약한 확인에 체크를 해주신 후 전자서명 등록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총괄 강의 책임자의 서명이 여기 개요에 이제 저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대리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지만 이 개요 안에 현장 대리분과 이제 총괄관리 책임자분의 서명이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키움 홈으로 다시 나오시게 되면서 그 해당하시는 다시 현장을 눌러주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안에 이제 개요 말고도 공간 드로보드, 공종 설정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처음 개설할 때 보셨던 공간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동의 필요하시다면 밑에 하단에 동추가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체크리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수정이 안 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보시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드로보드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로보드를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도면을 업로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도면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업로드할 때는 PC에서만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도면을 보셔야 될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PC에서 사전에 도면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 부분에 직접 슬라브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등록같이 이제 등록 눌러주셔가지고 안에 상세하게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설정 부분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와 프로젝트 관리, 사진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리포트 설정 부분이 있으시게 되는데 지금같이 리포트 안에 보시면 감리 일지, 감리 유형, 업무 부분, 리스트 출력, 서명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회색깔 물음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동부분으로 했을 때 감리 일지가 이런 형식으로 보이시게 되고 전체 출력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리 일지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검사님이 설정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리포트 관련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요에서 현장 대리인분과 총괄 책임 감리자의 서명을 등록을 하였는데 왜 일지나 체크리스트 부분에 그 부분이 서명이 안 불러와지는지 아니면 혹은 서명이 둘 다 안 불러와지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점은 이 서명자 이름 부분에 아이디명으로 가 있는지 개요명으로 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왼쪽에 물음표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아이디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아이디의 성함과 서명이 이제 같이 불러와져가지고 이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요명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총괄감리 책임자나 현장 대리인분의 서명이 이쪽으로 불러와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요명으로 설정을 하였는데도 불러와 주시지가 않는다. 일단은 개요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지만 감리 총괄감리 책임자라든지 현장 대리인분의 참여기간이 이제 지나가가지고 서명을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였는데도 안 나온다 하시게 되면 이제 설정 부분에 프로필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 아래 보시면 리포트 설정 옆에 프로필 관리라고 있는데 이 프로필 관리 부분에서 이 전체 서명 부분 적혀있는 부분에 이 전체 서명 회색깔 박스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일괄 서명 동의 확인을 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일지나 체크리스트 부분에 서명이 이제 자동적으로 불러와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설정에서 마저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 이제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완료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 밑에 공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간편과 상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간편이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동명칭, 층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간편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상세로 등록할 시 공간을 보시게 되면 사업공간 설정 옆에 파란 색깔 이제 톱니바퀴 아이콘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 이제 지금과 같이 보이는 이 화면은 절대 보실 수가 없고 이제 새롭게 동, 층, 실까지 이제 지정을 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보드를 출력을 했을 때 보이게 할 것인지 숨기게 할 것인지 그리고 파일명도 보이게 할 것인지 숨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진 개수를 2장으로 할 건지 6장으로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설정해 주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프로필 관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관리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 강의 CM 부분에 현재 이제 저희 3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현재 그 계정에 총 5명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인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먼저 개설을 하였는데 새로운 분은 이제 자기 회사에 추가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새로운 분은 이 현장을 못 보시게 되는데 그 안 보일 때 그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이 강의 CM 부분에 핵추가라고 있습니다. 핵추가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성명이랑 전화번호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클릭을 하여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새로운 분도 이 현장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전체 설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일지나 체크리스트 부분에 서명과 서명을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성을 하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 공지를 한다라고 현장에 사용하는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현장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영상, 체크, 일지, 바로가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이나 체크, 일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동일한 화면으로 일단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 동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한 개의 동밖에 없다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층 부분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층을 먼저 골라주시면 그 다음으로 공종들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공종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사진, 동영상, 위치, 체크, 일지 부분을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진, 동영상 부분에 하단에 사진이나 동영상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로 사진을 찍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주실 시 사진을 올릴 건지 동영상을 올릴 건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PC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저장된 사진들을 불러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대지 부분에 2장, 4장, 6장형의 이제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사진들을 사진 대지 2장형으로 보이게 할 건지 4장형으로 보이게 할 건지 6장형으로 보이게 할 건지 여기서도 설정을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2장밖에 안 올렸는데 2장형으로 해놓고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사진 대지가 2장형으로 보이시게 되고요. 이 부분을 4장형으로 만약에 클릭을 하여서 미리 보기를 할 시에 이 사진 대지가 4장형으로 보이시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 안에 사진볼드나 막점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작업을 하는 방법은 이 사진을 올리신 사진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사진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내용 부분을
간단하게 입력 후 이제 하단에 작업 내용 입력을 눌러주시게 되면 사진 보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사진 보드를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좌측 상단, 우측 상단으로도 이 보드를 옮기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지금 여기 표시 부분에 파란 색깔이 쳐져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사진 보드를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불투명 부분을 클릭해 주시 사진 보드가 반투명하게 보이시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의 마크업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좌측 하단에 마크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사진의 마크업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기능들이 제 사진에 그 표시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상단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나 삭제 또는 이제 이 마크업의 색깔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업이 다 끝나셨다면 상단에 디스켓 아이콘인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방금 작업한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사진 보드랑 같이 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작업이 최종적으로 작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은 지금 이 작업한 걸 PC하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모바일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진 등록이나 지금 밑에 보이시는 사진이나 동영상 부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사진 먼저 찍어서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후 확인을 눌러주셔야지만 지금같이 지금 1번에 사진이 업로드가 되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진에 있는 이 사진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PC에서 보셨던 화면과 마찬가지로 사진 보드 그리고 마크업 기능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상단, 좌측 상단에 보시면 공종이 나오시게 되고, 우측 상단에는 위치, 그리고 하단에는 저희 아키엠 로고가 바뀌어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별도 캡션을 내리지 않고 저희 거를 아키엠을 사용해 주시면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이 이 프로젝트 안에 저장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동영상도 찍힌 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키엠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그대로 이제 본인 갤러리 하면서도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좌측에 이제 숫자 1로 표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일단 단계로 한번 넘어가서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치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클릭하게 되면 이 해당 현장에 도면을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 지금같이 이 현장에 저장된 도면이 없으실 경우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에 파란 색깔 반원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도면 위치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파일을 놓거나 클릭해서 업로드를 하세요라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현장에서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면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방금 찍었던 도면의 사진인데요.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 안에 도면이 불러와주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좌측에 이제 클립 아이콘이 이 도면을 이제 감리 일지에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부통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크업 작업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가위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잘라가지고 해당 부분만 보이게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지우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에 작업된 것을 지워서 원래 최초의 도면으로 다시 보이시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면에도 동일하게 마크업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도 일지에 첨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숫자 1이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숫자를 다시 없애게 하는 경우는 옆에 클릭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 숫자가 다시 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체크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세부 공종이나 부위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이상이 없으면 하단에 체크리스트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라는 공종 안에 있는 체크리스트들의 항목인데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예스를 눌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선택을 통해서 한 번에 예스를 눌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을 안 했는데 예스나 노를 체크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따로 빼가지고 저장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예를 들면 철근 상호 간격 확인이라는 이 부분에 조치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밑에 하단에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밑에 서명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체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공사 관리자 서명, 현장 대리인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클릭했을 때 서명이 바로 바뀌시게 되는 것은 이제 해당 계정에 스마트 서명을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클릭 시 바로 서명이 들어가 주시게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서명을 최초로 하라는 창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과 맞게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서명까지 다 되었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일지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된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저희 생성형 일지를 작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눌러주게 될 경우에는 감리 차관사항이나 감리 내용, 특기사항 부분에 자동적으로 이제 글을 적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부분은 이제
아까 알림 떴을 때 닫기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감리 차단사항 등록 버튼이나 감리 내용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서 이 일지를 직접적으로 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과 같이 보시는 화면에서 기초 안전모 착용 지시 감리 내용 부분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회색 박스 안에 글이 등록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아니라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회색 부분 클릭해 주셔가지고 직접 타이핑도 입력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일지까지 다 작성하시고 나서 이 공사 감사 부분에 서명을 넣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이제 감리 일지를 하루치도 이제 다 작성을 해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일지 안에서 나타나게 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사진 3장, 이제 도면 1장, 그리고 체크리스트 1장, 일지 1장 해가지고 일지에서 보여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성된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린터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그 날에 지금 철근 콘크리트에 관련된 감리 일지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는 공사 감리 일지, 방금 저희 작성한 내용들 해가지고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이제 밑에 부분에 이 시공 책임자라든지 총괄 감리 책임자의 이름과 서명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공사 사항들이 바뀌어서 보이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도 이 감리 사진 부분에 같이 바뀌어서 나오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지를 이제 다 작성을 하였는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공유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여 주실 경우에는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PDF 파일을 공유를 해보실 수가 있고, PC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글, 워드, 엑셀, PDF, 인쇄 등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능들이 있다 보니 지금 이 날짜에 대해서 날씨를 어떻게 등록하시냐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작성된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뒤로라는 아이콘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 달력 옆에 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가지고 해당 날짜의 날씨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뒤로 움직이게 되면 달력 화면이 나오시게 되고, 이 달력 화면에서 이제 그 해당 날짜의 사진, 위치, 일지, 체크, 동영상 등을 달력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스트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이 똑딱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날짜에 기간을 조회해가지고 감리 일지들을 한 번에 리스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홈으로 와가지고 지금 위에 사진, 영상 체크, 일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로가기 기능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전에 작성했던 최근 문서로 해가지고 그 최근에 작성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제 별도의 이제 해당 날짜를 찾아서 문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이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2번 눌러주셔가지고
달력 화면에서 해당하는 날짜 입력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부분에서 숨겨진 기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숨겨져 있는 기능이다 보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24일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전체 문서를 21일로 옮겨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잘못 작성하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달력 화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빠르게 해보시면 일자별 편집기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옮기고 싶은 문서들을 클릭을 하여가지고 이동을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달력 화면이 나오시게 되고, 그 문서를 옮기고 싶은 해당 날짜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클릭하여 옮길 수가 없으니 여기서 보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사진이나 위치, 일지 같은 경우 이제 개별적으로 문서를 이제 날짜로 옮기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일단 들어가 주신 후 우측 하단에 보면 파란 색깔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여서 이 나침반 버튼을 클릭해 주신 후 데이터를 날짜랑 동, 층, 시를 구분해가지고 또 이 해당 부분만을 또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여가지고 사진 영상 체크, 일지, 바로가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